한국 최초의 락그룹 키보이스를 결성한 전설의 가수 윤한기. 데뷔 56주년을 맞은 가수 윤한기는 별이 빛나는 밤에, 장밋빛 스카프,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어떡하라고 등의 히트곡을 발표한 국내 1호 싱어송라이터다. 근데 오랫동안 종교인으로 계시다가 네, 한 30년 됐죠. 나를 초청하는데 뭐 어디든지 가서 노래하고 가수라는 직업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나 혼자 잘하는 것 같고는 소용없어요. 철저하게 검증받고 훈련돼가지고 가수로서 최전성기에 홀연 종교인이 되어 살아온 윤한기. 다시 제3의 가수 인생을 시작한 그를 만나보자. 안녕하세요. 이재만의 성공 스토리 만남 변호사 이재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분이 있습니다. 장밋빛 스카프의 주인공 윤한기 씨가 그런 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데뷔 후 56년째 종교인의 삶을 마치고 새 앨범으로 우리를 찾아와서 힘든 분들에게 노래로 희망을 전달해주고 계십니다. 가수 윤한기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한국의 비틀즈로 알려진 1세대 그룹 사운드 키보이스의 리더셨던 윤한기 씨는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근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그 작년에 목회 활동을 하시다가 네. 정년으로 은퇴하시고 네. 이번에 이제 새 앨범을 내셨다고 하는데 네. 어떤 앨범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그 앨범이 혹시 저희 나는 행복합니다. 예. 뭐 이 여러분 같은 그런 곡들을 오래전에 제가 이제 그 발표를 했는데 네. 이제 그런 노래와 같이 우리 국민들한테 요즘 좀 힘들고 어렵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네. 이렇게 할 때 좀 위로가 되어주고 용기와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노래를 한번 만들자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거의 뭐 참 그 30년 만에 예, 이번에 제가 그런 노래를 발표를 하게 됐죠. 어떤 노래인가요? 그게? 노래 제목은 걱정을 말아요. 아, 예. 네, 걱정을 말아요예요. 아마 요즘들 우리가 걱정거리가 많은데 그렇죠. 예, 이 노래로 큰 좀 위안이 되고 예, 그렇게 위로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근데 그 노래가 상당히 부르기 쉽고 네. 또 지금 멜로디도 따라 네. 부르기 쉽게 돼 있던데. 아주 쉽게 만들었어요. 아, 그게 이제 그 우리가 요즘 말하는 소위 말하는 트로트, 네. 예, 트로트의 그런 그 형식으로 이렇게 만들었죠. 그래서 한 번 들으면은 뭐 남녀노소 누구든지 한 번 들으면은 그 노래를 안 잊어버릴 정도로 아주 쉽게 만들었어요. 그럼 직접 작곡하셨나요? 작곡은 제가 하고 이제 그 작사는 제 아내가 하고. 아, 그렇군요. 그 노래 네. 잠깐 들어볼 네. 수 있을까요? 네, 그럼요. 네. 걱정을 말아요, 염려를 말아요, 할 수 있어요, 걱정을 말아요. 요게 이제 전체적인 예. 아. 그 이 맥락이죠. 그렇군요. 이건 뭐 요즘 뭐 굉장히 많이 나오죠. 예. 심지어는 그 이 노래방에 가도 이게 다 있으니까 이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굉장히 빨리 이게 지금 국민들한테 이 노래가 많이 지금 보급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노래가 상당히 따라 부르기 쉽고 아주 쉽죠. 그리고 흥겨워서 네, 네. 응원가로도 많이 불려질 것 같아요. 제 노래 중에서 그 나는 행복합니다가 이제 지금 그 응원가로 많이 쓰여지고 있는데 예. 아마 그 노래보다 이 노래가 이제 더 앞으로 응원가로 더 많이 쓰여지지 않을까. 걱정을 말아요, 염려를 말아요, 할 수 있어요, 걱정을 말아요. 요 대목이 이제 그러니- 후렴이니까 아, 그러네요. 많이 쓰여질 거예요. 30년 만에 다시 우리에게 돌아온 가수 윤한기. 20이 넘은 나이에 활동을 재개한 노가수의 신곡은 젊은이 못지않은 에너지로 가득하다. 그 어떤 것보다 최선을 다해 만들었기에 뿌듯하고 행복한 노래. 걱정하지 말아요는 큰 위로가 된다. 그리고 요새 컴백 콘서트 소식도 들리던데요. 제가 작년 그 10월 달에 이제 이번에 이 그 신곡 걱정을 말아요. 그거 음반이 나오면서 쇼케이스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작년에 제가 그 이 55주년 그 기념 공연을 해야 되는데 이제 쇼케이스를 하고 음반이 늦게 나오는 바람에
사실 이게 작년에 한 봄에 예. 이게 음반이 다 준비돼 가지고 봄에 이거를 발표를 하려고 그러는데 참 그 우리 좀 국가적으로 큰 아픔이죠. 그 세월호 예, 예. 때문에 사실은 이게 계속 그게 미뤄지다가 결국은 이제 그 쇼케이스를 발표를 작년 10월 달에 하게 되고 그 바람에 이제 이게 기념 공연을 금년으로 미루게 됐죠. 그래서 아마 금년에 11월 말 아니면 12월 초에 지금 네. 아, 그렇군요. 네, 지금 하게 될 걸로. 근데 오랫동안 종교인으로 계시다가 네, 한 30년 됐죠. 그렇죠. 네, 네. 다시 이제 대중들을 만나게 됐는데 소감은 어떠세요? 뭐 자연스럽죠. 예. 왜냐면 어차피 저는 제가 이 30년간 목회를 하면서도 예. 계속 음악을 함께 같이 해왔기 때문에 그렇죠. 예, 뭐 음악 신학교라든가 또 음악 목회라든가 또 음악을 통한 그런 거 찬양 집회라든가 예. 계속 음악을 통해서 이제 그 해오다 보니까는 예. 사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했던 거를 예. 그건 이제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종교인 대상으로 했던 건데 이제는 내가 교회 밖으로 이제 나와서 하니까 불특정 다수 말 그대로 이제 누구든지 참 내가 찾아가서 나를 초청하는 데면 어디든지 가서 노래하고 그들을 품어 안아주고 그렇게 해서 좀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지금 이제 하게 됐죠. 그럼 목회 활동을 하실 때는 이제 예음신학대학을 이제 설립해서 그렇죠. 예음음악신학교. 예, 그래서 네. 많은 그 인재들을 양성했는데 네. 지금은 어떠세요? 그 다른 분이 하시나요? 그 제가 그거 30년 전에 처음 이제 그 음악신학교를 할 때는 우리나라에 이 교회에 사실은 이 그룹이라고는 이게 엘렉트릭, 뭐 드럼이라든가 무슨 뭐 전자, 키보드, 뭐 기타, 엘렉트릭 기타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는 사실 금기시대 때랬죠. 그 당시만 해도.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음악신학교를 하면서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에 이제 그런 그 말하자면 그 새로운 그 패러다임의 음악을 가지고 찬양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었죠. 처음에는 제가 참 그 우리 한국 교회가 보수적이잖아요. 어려움이 많았어요. 옛날 뭔가 그 세상 말로 이거 뭐 풍각쟁이 굿쟁이 딱 따라가 목사 되더니 이거 와가지고선 어느 날 갑자기 한국 교회에다가 뭐 드럼 차려놓고 기타 치고 뭐 난리가 친다 그래가지고 뭐 사탄의 음악을 한다 그러고 처음에는 아주 뭐 굉장히 많았는데 어떻든 간에 지금 그게 시작이 돼가지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교회 지금 거의 뭐 거의 글쎄 99.9%가 다 지금 거의 그렇죠. 악기를 쓰면서 찬양팀이 젊은 사람들이 다 이게 지금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것만 만들어 놓은 것만으로서 나는 얼마나 좀 행복한지 모르죠. 그 청년의 전도가 이 네. 드럼도 들어오고 그럼요, 기타 그럼요. 들어와서 굉장히 활발해졌어요. 그럼요. 우리 목사님의 그 영향이 뭐 그렇죠. 절대적이었죠. 그러시군요. 가수로서의 삶, 그리고 다시 30년 동안 종교인으로서의 삶, 그리고 다시 이제 대중 앞으로 이제 돌아오셨는데 목회자의 삶과 가수의 삶 어떻게 다르던가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 목회자의 삶하고 우리 연예인, 가수로서 삶은 전혀 다르죠. 목회자의 삶은 그건 나의 삶이 아니죠. 나의 삶이 아니고 그건 난 하나의 그냥 이 도구로 쓰임 받는 그런 하나의 도구일 뿐이고 이제 가수로서의 삶은 내가 주인공이 되는 거잖아요. 나를 위한 삶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한 삶은 가수로서 삶이 되는 거고 그 당시 그러니까 내가 목회를 하기 전에 윤한기는 나를 위한 삶을 살았던 사람, 목회자가 돼서는 내가 아닌 쓰임을 받는 하나의 도구로서 쓰임 받는데 그 도구가 뭐냐?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을 통해서 연예인으로서 스타로서 음악인으로서 쓰임 받았던 그걸 그대로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쓰여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대상이 전혀 달랐던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뭐 양쪽을 다 섬기게 되는 거죠. 지금은 이제 하나님께로 받던 그 은혜와 그렇게 섬겼던 일을 이제는 아울리치 교회 안에가 아니라 이제 밖에 나가서 세상에 그 복음을 전하는데 가요를 가지고 나가서 이제 그들을 품어 안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처음엔 가수로 다시 목회자로 또 다시 이제 은퇴하시고 가수로 되셨는데 그 목회 활동을 하실 때 앨범을 내야 되겠다 한번 뭐 이런 생각을 해보시진 않으셨어요? 냈었더랬죠. 아, 그러셨나요? 일반 이런 가요가 아닌 가스펠. 그 CCM을 예. Y라는 곡이죠. Y. 예. 네, Y라는 곡을 2002년도에 그때 Y라는 곡을 발표를 했었고, 근데 그거는 이제 이 일반 가요가 아니고 그 CCM이다 보니까. 예. 그래서 크게 그걸 이제 내가 이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때 예. 그게 아니기 때문에 예. 음반만 발표하고 사실은 활동은 안 했더랬죠. 그렇군요. 이 가수를 꿈꾸는 분들을 위해서 가수라는 직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오해와 또 진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죠. 그 가수라는 직업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네. 예스 노로 네.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럼 첫 번째 네. 질문입니다. 가수가 되려면 오디션 프로그램이나 기획사를 통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예스 노. 예스입니까? 네, 예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네. 가수가 되려면 실용음악학과나 또는 음악 관련 학과에서 공부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예스.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가수가 되려면 노래보다도 비주얼이 더 중요하다. 그건 도지. 예, 알겠습니다. 예, 첫 번째 오해와 진실에서 가수가 되려면 오디션 프로그램이나 네. 기획사를 통하는 것이 가장 네. 유리하다고 하셨는데 네. 그 네. 이유가 뭔가요? 요즘은 특히 이제 요즘 우리 그 젊은 우리 그 가수들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는 옛날 우리 때만 해도 그냥 우리 국내에 네. 한정되시더랬는데 지금은 이제 세계화됐잖아요.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케이팝이라고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우리 한국에서 처음 시작된 게 아니라 사실은 그게 이 팝이라고 하는 그 음악 예. 자체는 이미 그 영국에서부터 시작돼가지고 미국에서 그리고 전 세계에 나갔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그런 그 가장 지금 말하자면은 모든 젊은 사람들이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은 자기가 아무리 재능이 있고 아무리 자기가 특출한 그런 끼가 있다고 해도 혼자서는 그건 절대 안 돼요.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디션이라는 프로그램과 기획사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나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옛날 같으면 우리가 개천에서 용났다고 그러죠. 그렇죠. 지금은 우리 한국 글쎄 뭐 그게 우리 가수뿐만이 아니라 모든 게 다 그런 것 같아요. 개천에서 용은 지금 나기 힘듭니다. 특히 우리 이 가수는 그렇군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철저하게 검증받고 훈련돼가지고 오디션을 통해서만이 그래야지만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한류는 우연한 기회에 시작됐지만 이제는 적극적으로 새로운 시장 개척을 추진하는 신한류의 시대다. 따라서 전문적인 통로를 통한 기획과 훈련, 인재 개발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제 한국의 가수가 아닌 세계의 가수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오해와 진실입니다. 가수가 되려면 뭐 실용음악학과나 음악 관련 학교를 나오는 것이 절대 유리하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또 뭔가요? 그게 뭐냐 하면은 내가 아무리 혼자 잘한다고 해도 나 혼자 잘하는 것 갖고는 소용없어요. 그게 그러니까는 기초서부터 그게 탄탄하게 쌓여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기초가 요즘은 보게 되면 그냥 학원이라고 하는 건 사실 그건 뭐 그냥 발성법 정도지 실제로 그 가수를 키워낼 수 있는 가장 그 중요한 그런 그 모티브라든가 여러 부부한 것들은 학원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식으로 실용음악 대학이라든가 실용음악 학교라든가 이런 데에서 제대로 2년 내지는 4년을 공부를 했을 때 베이직이 첫 스타트가 탄탄하게 그게 되는 거죠. 네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네. 가수가 되려면 노래보다 비주얼이 중요하다에 대해서 그건 노라고 답하셨는데 그러면 실력이 가장 그럼 가수는 그래요. 가수는 일단은 노래가 첫째예요. 그다음에 비주얼은 그 사람이 뭐 우리 뭐 여자 가수들 남자 가수들 이렇게 보게 되면은 물론 얼굴 이쁜 가수들 노래 잘하는 가수도 많지만 얼굴 이쁘지 않고 미남이 아니라도 정말 노래 잘하는 가수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야지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그동안 이제 수많은 노래를 만들고 또 부르셨는데 가장 애착이 가는 노래가 있다면 어떤 노래인가요? 별이 빛나는 밤에. 그게 왜 애착이 가느냐? 내가 처음 만든 곡이에요. 그 노래가 내가 처음 그 노래를 만들고 그 노래를 만들므로써 윤향기가
우리 한국의 1호의 그 싱어송라이터라는 그런. 1세대 싱어송라이터시죠? 1세대가 아니라 1호죠. 1호. 네, 1호 싱어송라이터라고 하는 그런 그 호칭이 붙게 된 거죠. 그렇군요. 네, 잠깐 네. 들어볼까요? 네, 너와 내가 맹세한 사랑한다는 그 말, 너와 내가 맹세한 사랑한다는 그 말. 이게 정말 이게 많이 듣던 노래. 이태리 풍의 아주 깐소네 같은 그런 그 스타일이죠. 예. 멜로디도 그렇고 가사가 참 낭만적이고. 그렇죠. 그 노래를 뭐 지금까지도 아직까지도 우리 그 윤항기의 팬들은 그 노래 그렇죠. 지금도 굉장히 많이 사랑하고 있죠. 가수 인생 50여 년, 윤항기가 생각하는 가수의 길 3가지. 첫째, 가수의 길은 가시밭길이다. 엄청난 경쟁을 뚫어야 하고 수많은 도전에서 이겨야 한다. 둘째, 모든 직업이 그렇듯 실력은 기본, 운도 따라줘야 한다. 운은 결국 성실과 인내의 결과로 찾아온다. 셋째, 요즘은 어려서부터 가수 교육을 받기 때문에 스스로의 노력뿐 아니라 부모의 지원 또한 매우 중요하다. 나를 위한 삶을 사시다가 다른 사람을 위한 삶, 나를 도구로 쓴다 그러면 완전히 다른데 전혀 다르죠. 어떻게 종교인의 삶을 그쪽으로 이렇게 전환하게 된 뭐 특별한 계기가 있었어요? 그럼요, 있습니다. 제가 이 한참 전성기 때가 70년대예요. 네, 저희 그렇죠. 전성기 70년대인데 그때는 뭐 참 뭐 이 세상 제가 부러울 게 없고 겁낼 거 없고 뭐 참 내가 가장 최고의 그런 실력자다. 그래가지고 그 교만함이 이를 말할 데 없었더랬죠. 그러다가 제가 70년 그 후반에 와서 그때 당시에 폐결핵 말기로 그래서 판정을 받아가지고 그때 뭐 거의 뭐 참 생존 불가능할 정도로 그런 지경까지 갔더랬어요. 그래서 그제서야 이제 제가 이게 참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인기와 돈, 명예, 권력 이게 전부인 줄 알았더니 이게 젊은 나이에 하루아침에 이렇게 폐결핵으로 이게 죽는다 그러니까 너무 모든 게 허망한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저희 아내 그리고 또 하나밖에 없네 그 누이 동생 윤복희 씨. 이제 그 두 여자가 먼저 그 신앙생활에 아주 깊이 그 당시에는 아주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었거든. 그래서 그 우리 가족들의 이제 권유로 인해서 제가 이제 그 종교 쉽게 말하자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면서 그 힘으로 이제 말미암아 기도하면서 그 어려움을 이제 견뎌내고 이제 신학을 하게 되고 미국 가서 신학을 하고 그리고 우리 한국 최초의 음악 목사가 돼가지고 귀국을 하게 된 거죠. 누구나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제 보물 같은 물건이 있는데 윤 선생님은 그 내 인생의 보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많은 보물이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제가 준비해 온 게 있습니다. 바로 이 트로피입니다. 이게 1979년에 우리 한국에서 처음 그 이제 국제 가요제가 열렸을 때 그때 저희 남매가 이 가요제 우리 한국 대표로 참가해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한국 사람 이 국제가요제 참가자로서는 처음으로 최초로 그랑프리 대상을 받은 바로 이 트로피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더 이제 여기에 대한 큰 의미가 있는 건 뭐냐면 바로 여러분이라는 곡이 바로 이 대상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건 나의 삶의 큰 보물이게 되고 또 이걸 통해서 또 저희 남매가 또 국민들한테도 더 큰 사랑을 받게 됐었더랬죠. 1970년대 말 가요제 붐 속에서 서울 국제가요제에 나간 윤항기는 직접 지휘를 하고 동생 윤복희는 노래를 불렀다. 당시 여러 아픔이 많았던 남매가 위로하는 마음으로 들고 나온 여러분은 외국인 심사위원 전원의 만점을 받고 그랑프리를 거머쥐었다. 그때 여러분이라는 노래도 또 많은 사람한테 위로를 줬던 그런 그렇죠. 노래로
하고 예. 있는데 예. 거기에 대한 후석이 지금 걱정을 말아요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럼 그 노래를 그 당시 만들 때 네, 네. 이제 그런 그 위로를 한다거나 하는 뭐 이런 걸 다 생각하셔서 만드셨군요. 네, 그때 이제 제가 폐결핵에서 한참 투병 중일 때, 아 그때 예, 그렇죠. 예, 투병 중일 때 그때 이제 참 기도를 그때 많이 할 때니까 예.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는 예. 예, 그 마음으로 그 노래를 만들게 된 거죠. 그 여러분이라는 노래가 상당히 많이 이제 여러 가수들한테서 불리고 네, 네. 또 뭐 또 상당히 부르기 힘든 그런 어려운 노래로 곡이죠. 예, 네, 알려져 네, 맞아요. 있는데 네, 네. 직접 만드신 네, 그 윤 선생님 네. 육성을 한번 또 들어볼 네. 수 있을까요? 네, 그러면 네. 네가 만약 외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언제 들어도 좋네요. 그 윤복희하고는 좀 다를 거예요. 스타일이. 아, 예, 좀 뭐 그런- 우리 뭐 나중에 보니까 뭐 이제 우리 뭐 임재범이라든가 예, 예. 우리 훌륭한 후배 가수들 뭐 알리나 에일리나 뭐 또 심지어는 싸이까지도 그 노래를 했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굉장히 수많은 가수들이 그렇죠. 했는데 아주 뭐 참 너무너무 저는 행복하죠. 그렇죠. 네, 그런 작품을 내가 또 남겼다는 게. 그게 이제 이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가수다라는 얘기가 그러니까- 뭐 있을 정도로 상당히 그러니까 어렵다고. 노래를 잘한다고 하는 가수들은 이 노래를 꼭 한 번씩 하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랬군요. 네. 네. 내가 너의 밭대리라 성공 스토리 만나면 이제 젊은 시청자분들도 상당히 많이 보고 있는데요. 네. 근데 네. 선생님의 청춘은 어땠는지 지금의 청춘들한테 뭐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아이고 뭐 저의 청춘은 참 고난이었더랬죠. 아, 그러셨네요. 예, 저희가 참 가장 힘들 때 태어났잖아요. 예, 가장 그렇죠. 어려울 때 태어나서 일제 강점기를 통해서 뭐 한국 전쟁을 통해서 예? 소년기를 거쳐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전쟁 후 이 복원을 할 때 예. 그때 우리가 그 청년기잖아요. 예. 그래서 참 굉장히 어려웠더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역시 뭐 참 힘든 과정에서도 제일 우리가 그리고 대한민국이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사실 저희 또래가 가장 그 어려웠던 그런 시대 가장 큰 아마 지금 그렇죠. 디딤돌이 된 게 아닌가. 예. 그러니까 눈물 없이는 예. 참 지낼 수 없었던 그런 그 굶주림과 고통과 가난과 그런 아픔이었더랬죠. 아픔을 배워야 된다. 그렇죠. 아픔을 통해서 그렇죠. 이게 일단은 그 인성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인격적으로 인성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교육이 너무 안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그 정부에서도 그렇고 이제 나왔던 그런 이 교육적인 그런 모든 그런 그 다방면은 예, 그런 것들이 좀 젊은 사람들한테 좀 그 인내성과 참을성과 그리고 뭐라 그럴까 남을 배려하는 예, 그리고 이 교양이라든가 예의 범죄 이런 거를 먼저 가르쳐야 되지만 우리 젊은 사람들이 앞으로 새로운 세대를 지어나가는데 큰 아마 예, 그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하긴 그 당시에는 뭐 국민소득이 5, 60불 할 때니까 그럼요. 아마 지금 세대는 상상할 수 없었을 거예요. 아유, 그러면 상상을 못 했더랬죠. 네. 네, 그러면. 그 선생님께서 네. 정말 많은 만남이 있는데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만남이 있다면 그 소중한 만남이 무엇인지 제가 100초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네. 그 소중한 만남에 대한 이야기 좀 해주시죠. 네, 제 아내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팔부칠이라고 했겠지만 그래도 제 아내를 통해서 제가 또 제 삶에 대한 어떤 그런 인생을 다시 또 찾게 됐고 그 아내를 통해서 모든 것을 내가 또 그걸 갖게 됐기 때문에 그 아내의 헌신적인 사랑과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없었으면은 오늘날의 윤한기는 지금 이렇게 여러분 앞에 제가 이렇게 이 나이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설 수가
없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공 스토리 만남은 가수에서 종교인으로, 종교인에서 다시 가수로서 행복과 희망을 노래로서 전달해주고 있는 우리들의 영원한 청춘 국민가수 윤한기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윤한기님이 하신 말씀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말은 스타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스타가 되는 길은 가시밭길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면 스타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오랫동안 기억에 남습니다. 성공 스토리 만남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